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린지 워싱턴에 들어올 즈음에 한 번에 일주일씩 지속되는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편두통, 거의 잠을 못 자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속적인 견디며 살고 있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 약. 어느 날 그녀는 상원 의원의 의회에 상정하려고 계획적인 복잡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왼쪽 팔에 저리면서도 매우 놀랐다. 규칙적인 운동, 변명 당신의 운동을 가능하면 어려울수록 좋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운동이 뇌 속의 마이크로 글리아를 하향 조절한다는 것도 아는가? 뇌 속의 마이크로 글리아를 운동의 에너지를 더 생기게 할 뿐 아니라 뇌염증을 줄여서 당신이 운동을 지나치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운동하는 동안에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80포인으로 맥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 높은 강도로 하려고 애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기 트레이너 톰 베트노가 지적했듯이 강도는 상대적이다. 당신이 주로 앉아서 지내는 초심자라면 계단을 오르며 어린이를 해도 심장이 뛰고 숨을 헐떡거리기 때문이다. 강도는 상대적이다. 심박수 측정기를 사용하면 심장이나 얼마나 빨리 뛰는지 강하게 잴 수가 있다. 측정기가 없다면 10초 동안에 뛰는 것으로 꼽혀서 잴 수가 있다. 명상. 명상은 마음에 집중하고 신체를 치유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사실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서 시작한다. 사실을 넘어서는 것, 사실이 다 떨어져 나간 그것에서. 파리어슈타인.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진령의 작용, 즉 생리학에 대해 그전 20년 동안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적어도 대여섯 가지 분야에서 신체 작동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림블라트 박사는 그녀에 대해서 대량 활생균 박테리아를 잡는 항생물질을 투여시켰고 그것은 장내 세균 군집의 균형을 극적으로 전환시켰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소화관 문제의 심리적인 징후들이 줄어들었다. 1년이 지난 후 그녀는 치료되었다고 한다. 2015년 애리조나주에 있는 메이어 의료원은 몇 주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최초로 대변 이식을 시행했다. 로버트 오렌슈타인 박사는 놀랍게도 환자는 그 과정 시행 후에 24시간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모든 사례에서 그 과정은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감염을 완전히 근절시켰다. 박테리아 이상 증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빠르고 비용이 린지와의 만남. 린지가 내 사무실 왔을 때 그녀는 은기왕성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국회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처럼. 그녀의 걸음걸이 역시 빠르고 단호했다. 지성적인 느낌과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물씬 풍겨서 촉망받는 젊은이라는 인상을 단도하게 주었다. 평소대로 나는 1시간에 걸쳐서 그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나온 일을 듣고 검사는 의해 린지에게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약물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으나 그녀의 정성만 들었을 뿐 원인을 두는 것은 아니었다. 장, 우리 몸의 또 다른 뇌. 우리는 이제 장이 척수나 말초신경보다 많은 이렇게 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급진적인 사실이 이해되면서 과학자들은 장을 신체의 두 번째 뇌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함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경위장관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생겨났다. 콜롬비아 대학 의료센터에서 해부와 세포 생물학 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거슨 그 분야의 대표자 중의 하나다. 그는 저서 세컨드 브레인에서 장과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며 심지어 자신만의 감각과 반응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은 장내 박테리아가 결정한다. 면역 체계의 70%가 소화기 통과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다. 보이는 것과 달리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벌레들이다. 우리는 이런 군집의 미세 박테리아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건강한 장에 서식하는 서주기에 달하는 박테리아에 달려있다. 1674년 네덜란드 과학자 안톤 반 레벤호크가 처음 박테리아를 단일 렌즈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만 해도 가장 쇠는 장 어떻게 막아야 하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장을 완전히 상태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활생균을 첨가함으로써 장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스트레스, 독성 화학물질, 영양실조,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설탕, 재가공된 지방, 피임약, 수술, 항생물질, 진통제와 같이 장에 구멍이 생기도록 만든 것들을 피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병원은 정상이라고만 할까? 이유 없이 아픈 경우는 없다. 다만 이유가 다양하고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푸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 엉킨 거미줄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이다. 그래서 혈액검사, CT, MRI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 환자의 말을 통해 병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책은 병이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질병인데 저들은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서재걸 몸과 마음은 뇌를 통해서 기밀이 연결되어 있어 마음의 고통은 신체의 통증으로 나타난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 박테리아와 글루텐 과민증. 장누수는 미국 성인의 25%의 영향을 주고 있는 증가하는 음식수와 환경적인 민감성에 연루되어 있다. 이들은 식품 알레르기가 아니라 지연성 과민 반응이다. 미국인의 40%가 글루텐에 예민하다. 그들 중에 100명에 1명꼴로 자가 면역 질환인 복강 증후군의 형태로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 글루텐 섭취를 스펙트럼 위에 놓고 상상해보자. 스펙트럼 한쪽에는 자신들의 식단에서 소량의 글루텐도 견딜 수 없는 만성 무책임한 처방약, 섬유근육통에 있어서 진단보다 더 불확실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치료법이었다. 클라우디아 크레이거 마렉은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품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흔히 보았다. 제이드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난 후에 내과 전문의와 통증 전문의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와 헛된 상담을 이어왔다. 그녀에게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내렸던 유명한 오티즘학자는 그녀에게 프리가말린을 처방했는데 이는 미식품의약과 섬유근육통 치료약, 항경련 약품이다. 왜 20년 전에 걸린 병 때문에 아파야 하는가? 제이드와의 만남. 제이드가 케플런 클리닉에 관여들었을 때 그녀의 사무실 안팎을 쓰시며 예상대로 그들만의 짐작을 기초로 그럴듯한 진단을 내리는 다른 의사들과 달리 필요하다면 내가 그녀의 복잡한 질병 상태에 대해서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는 점에 끌렸다고 한다. 아무리 여러 의사를 거치고 훌륭한 몇 과정이 별무 소용인 만성 질병을 가진 환자라고 해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들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포괄적인 치료 전략을 고안하고 기꺼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착실히 받고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면 주류 의학이 타격을 입다. 놓치지 않았다. 국립보건원 승인을 받아라. 미 침술의학회 조 헬름스는 가정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미국 보건원과 접촉했다. 일단 과학자들을 이리저리로 보내서 미 침술의학회 표 연구재단에 파견한 우리 책 사람들과 만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년째 여전 말라리아 후폭풍.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던 말리는 제이다가 11살 뛸 때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무풀 보상이 전신 통증으로 무릎 부상이 전신 통증으로 이어진다. 소화기 회복이 먼저다. 뇌에 내려오는 저희들의 모든 증상은 주제별로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장내미생을 저희들에게 감염성 대장증후군, 편두통, 생리전 증후군, 이런 수면장애 있는 것을 보아 나는 그녀가 분명 마그네슘 결핍이고 또 앓고 있을 것이라고. 마그네슘은 신체에서 4번째로 풍부한 미네랄이다. 마그네슘 없이 건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생화학적인 반응에서 중심을 이룬다. 신경 근육 기능에서 중요한 것이다. 마그네슘. 그래서 정맥 주사를 도움을 했다는 거죠. 최고의 순간이었다. 빌리 카세는 아무도 밟지 않은 강렬한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설산에 서서 장엄함에 압도되었다. 뭐가요? 그래서 뭐가 상처가 났다는 거죠. 다쳤다 말이죠. 의학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미국 전역에서 20만 개의 선거 연구소들이 적어도 1000가지의 실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미 보건사회복지부의 공유를 받았다. 절반이 매일 진행된다. 검사의 신뢰도는 정확도, 정밀도, 민감도, 특수성이라는 4가지 판단 기준을 기초로 한다. 극심한 통증에 온몸이 지키다. 스키 리조트의 응급 의료팀은 빌리에 부러진 손목을 고정시킨 후에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사들은 빌리가 뇌진탕을 일으킨 것을 확인하고 손목뼈를 맞추었다.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심하게 비틀어졌기 때문에 무릎이 매우 부어 있었고 건드리면 통증이 심했다.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이 심하게 흔들려 쓰러질 지경이었다. 최신 의학 기술의 맹점은 언론에 여지없이 확실성이 있지만 상처는 회복되어도 고통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은 원래의 부상에 의해서 통증이 과하고 지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나중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광범위한 신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수없이 많다. 같은 검사와 다른 결과,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연구소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검사를 저희하고 그들의 품질 관리가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이는 연구소들이 예를 들어서 생체의 유독성에 관한 염증 검사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무엇이 통증을 만성으로 만드나? 빌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손상시키는 만성 통증을 앓고 있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억 명 이상이 만성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노엄실리는 1971년 포괄적인 통증관리 클리닉을 최초로 설립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통증이지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통증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점이라면 신체는 매우 제한적인 목록이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통증의 변증국이 있지만 그렇게 거대한 차이는 없다. 아픈 데에 이유가 없다니. 클리브랜드 클리닉 의사들은 정성을 지르기 위해 물리 협업으로 매일 공격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려는 처방을 했다. 이런 대로라면 통증이 거의 반나절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고통은 기껏해야 12시간 동안에 경감되었을 뿐 빌리는 다시 고통으로 비명을 질러댔다. 통증이 멈추는 사이사이에 걸을 수 있었지만 수술 부위는 다 나았는데 왜 고통은 그대로일까? 약이 부작용을 부르고 부작용이 약을 부르고 어깨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만성 통증 외에도 점점 늘어나는 복잡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보고 있었다. 자가면역 질환과 염증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었다. 단순한 어깨 통증이나 위장염을 동반하는 대신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이 한꺼번에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레지던트 근무 초기에는 나는 증상과잉 환자들을 접해왔다. 모든 증상들이 함께 연결되는 근본적인 질환이 뭘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편두통, 피로, 감염성 대장증후군 모두 발생한다면 틀림없이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지은이는 누굴까요? 게이리 케플러는 통합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통증의학 면허를 모두 보유한 19명의 의사 중에 한 명이다. 1900 통증의학 면허. 1985년 여러 분야의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과 함께 케플러는 통합의학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센터장을 맡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조지타운 의대 임상 부교수로 재직, 폭스뉴스, 굿모닝 아메리카, MBC 뉴스 등등등등의 등장. 그의 진료 철학은 경청이다. 통증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치료들을 받아왔으며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환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자세히 들은 뒤에 각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야기부작용을 그렇게 이게 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그래서 완치의 길에 통합의학이 있었다. 매일 100번씩 나는 스스로 상기시킨다. 나의 내면의 외부 생활은 타인들의 노동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받아온 그리고 여전히 받고 있는 것만큼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내일은 얼룩말에 대해서 생각하시다. 어디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곤 했다. 말 밟고 소리를 들으면 얼룩말이 아닌 말을 떠올려라. 기껏해야 미약효과. 1970년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학이 모든 대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모든 종류의 대체의학 전문가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타민 보충제와 유기농 식품을 사러 건강식품의 상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의사들이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척추 지압사와 침술 사이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의학의 시각에서 보면 대체의학 치료는 최악의 경우를 달팔이 지시고 잘 봐줘야 위약 효과만 낼 뿐이었다. 침술, 척추, 지압, 그는 자기 치료, 오라, 정화, 신앙요법들은 서로 거의 차이도 없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물리치료가 피나는 노력으로 의학의 변들이 상당히 괜찮은 자리를 잠시나마 차지했었지만 의사들이 이렇게 어떤 의료의 체계의 어떤 방향이 이런 것들이 다 도태가 되는 상황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침술은 1978년 실험적인 의료 방식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순조로운 출발. 내과 전문의 헥터 프레스터는 미국 내에서 침술을 변화의 정점은 1990년까지 미국의 상황들은 변화하고 있었다. 내외성질에 대한 종래의 지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로 우리가 필요했던 도구 중에 하나는 이미 발명되어 있었다. 1990년 자기공명 영상은 20년 동안 두뇌의 정지 영상 자리 통증을 돌파하고 의학에 더욱 열정적인 인간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이더 진단. 우리는 자주 환자들과 함께 우리는 검사를 해보면서 제이더를 위해서는 지압, 손에는 할생균, 다양한 정맥, 약초, 물리치료, 통합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록에서는 극단적인 비타민 D의 결핍이 있었고 극단적인 면의 심 결핍을 발견했다는 것이. 또 글루텐 감염증 장이 안 좋네요. 아미바성 이질이, 그러니까 이게 장내 미생물이 파괴됐다는 거고, 박테리아 가다 정식 장내 수면장애 모두가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가 있네요. 우리는 다음에 치료법들을 사용해서 그녀의 전신을 포괄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지압, 생균, 또 여러가지 배제한 식단, 마그네슘, 또 증식요법, 약초, 물리치료, 인지, 행동, 항생제, 구충제, 자, 응급수술. 의료진들이 응급실에서 그녀 주위에 모여서 부상을 확인하고
골반이 이렇게 아팠는데 엑셀이하고 이런 아픈 속에서 진통질환 듣고 우울증만 겹쳤다. 이제 62세에 접어든 열리는 인생의 밝은 면을 재빨리 깨닫는 케어러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걸었다. 뒤돌아 보면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았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뒤에 다시 살아갈 힘을 찾던 애쓰던 그녀는 얼마 지나면서 터들을 만났고 행복한 사랑에 빠졌다. 이제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혼수 상태에 빠뜨릴 만큼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학대가 지금의 통증과 무슨 상관일까? 자, 해서 결국엔 더 아프게 만드는 진통제의 역사란 내가 에밀리를 진단했을 즈음 그녀는 의 신체 흐름은 전체적으로 균형이었다. 신체 곳곳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다. 부조와의 영을 찾기 시작했는데 사라와의 만남, 사라는 낙담에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돌아갔다. 이런 일에 사라는 실명감을 감추면서 라인병에게 관한 라인병은 1991년 1회 발생해왔다. 2001년 한 해만 해도 3만 북동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라인병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수면제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다음과 같이 수면에는 필수 구성 단계가 있다. 안구 운동과 렘 수면에서 그래서 비렘 수면은 4단계를 지난다. 알파파가 저음료 델타파로 가벼운 수면에서 규칙적인 호흡으로 수면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고 2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긴 것들 끔찍하게 파괴적인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누구든지 정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라임병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외개체 감염 질병이다. 모기 진드기, 벼룩, 진먼지기, 진드기가 이렇게 1970년대 커네티컷에서 이렇게 약 10개 손대지 마라. 어떤 학교 선생이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밤새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한다고 가정하자 매일 새벽 3시에 잠이 깬다. 의사는 환자에게 잠이 들리면 소나타 형식으로 글을 써보려고 한다. 소나타는 그 증상을 제거하겠지만 문제를 처리하는 시도조차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나의 목표는 증상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환자가 밤에 깬다는 말을 듣자 그 이유가 알고 싶었다. 스트레스 때문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잠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이 불러온 대상포진 52세의 클로이 제이콥스는 고통스러운 발진이 일어나자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발진을 제거하는 국소 드문 일이지만 대상포진에 걸린 1만 명 중에서 겨우 24명 정도만이 재발된다. 클로이는 나와 약속을 잡았다. 나는 평소대로 귀를 기울이며 병력은 물론 삶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질병은 결과가 아닌 과정, 동양의학 연구와 서양의학 지식을 통해서 나는 원인이라는 것을 찾는 것을 배웠고 이런 통합적인 방식 덕분에 환자를 돕는 것을 신경과 전문의로서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뿐 아니라 의대에서도 연구가 시급한 부위에 경청의 치료의 시작이다. 나처럼 경영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그런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일한다. 환자를 위해서 다시 경청이라는 문제로 돌아오자. 경청은 우리가 환자 회복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 그래서 레지던트 근무 초반에 나는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서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다. 그녀에게 그녀를 백혈병 때문에 화학요법으로 받고 있던 한 환자를 봤다고 했다. 어린 시절의 학대가 평생을 위협한다. 사라의 경우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열쇠였다. 어릴 때의 생활 환경. 내가 아는 것을 의심하라. 그토록 다양한 치료 방식은 그녀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짐으로써 신경회로를 다시 균형 있게 작동시켜서 회복력 좋은 이런 우리 팀원 에밀리의 신체 조직들과 구조. 자, 이거 힘들 때는 자, 어디 편안한 장소, 명상 아니면 저 기도원 또 뭐 안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면 좋겠지요. 또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감염과 트라우마의 시너지 효과. 감염과 트라우마가 별개로 있을 때보다 둘이 함께 훨씬 손상을 줄 것이 생각하며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생물학적인 지표, 생략적인 지표들을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몇 걸음 더 나아가
2014년 미 국립정신건강협회가 정식으로 심리적인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주관적인 측정에서 벗어나는 정도까지 왔다. 정신적 치료로 잡는 신체적인 증상, 만성적이고 심리적인 과민증은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이 동반하는 세 가지 질병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이 그것이다. 주요 신경전달 물질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각각 민감해졌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대장증후군, 세로토닌 불균형이 고조된 민감함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신체적인 질병이 되는 것일까? 학대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집안에 만나는 공포스러운 불이기, 적대감, 학대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미 약해져 있던 면역 체계가 생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있음을 안다. 그런 파괴가 통증, 우울증, 질병, 정신병 혹은 일련의 불행한 사고를 통해서 표현되든 아니든 그것은 상승 효과를 술과 약에 빠지다. 내가 찰리의 근막 통증을 검사했을 때 만성 통증을 잡아라. 신체적 장애로 드러난 어린 시절의 학대.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통증 유발 요인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었다. 다양한 일들하고 찰리를 연구하면서 나는 그의 가족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매질을 당한 것과 집안에서의 폭력적인 감정들을 묘사하면서 내게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단은 당신이 만든 것들과 당신이 생각한 것들뿐이다. 토마스 핀더. 결국 요점은 하나다.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태가 그리고 그것을 동반하는 주요 질병이 내 속의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에서 유발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통증, 우울증이다. 만성 통증. 마이크로글리아는 염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과거의 감정 또 신체적인 공격들을 기억한다. 마이크로글리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한다. 뇌의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떤 전환점에 이르면 과도한 반응 상태가 된다. 가장 사소한 공격마저 마이크로글리아를 자극할 수 있기에 시스템 염증을 멈추기 어려울 수가 있다. 마이크로글리아.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별개가 아니다. 우리의 처음 가설 중 하나는 이전의 부상, 감정적인 트라우마, 면역 체계를 곧바로 약화시키거나 신체를 마모시키거나, 사실 많은 횟수가 지난 후에 만성 통증과 우울증으로 신체를 준비시켰다는 것이다. 급성 통증, 상황적인 우울증. 이렇게. 당신은 무엇을 참고 있는가? 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통증을 당연시하고 있는지 아직도 놀랍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느끼는 뻣뻣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통증인데 그들은 커피 2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기분이 짜증스럽고 머리가 멍해 있다. 친구들도 다들 그렇다는 이유로 그들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농담을 하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무엇을 참고 있는가? 다양한 원인의 누적이 만드는 극적인 통증은 뉴욕에서 재활을 연구하던 의학 박사 존 산호. 통증이 항상 신체적인 원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서 이렇게 연구했다라는 거죠. 봄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 시간이 흐르면 내 속의 마이크로글리아 상태를 헤아리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지금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결론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 당신의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떤 양수로 작용할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누적되는 공격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고 있다는 그 총합은 얼마나 큰 것일까? 당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감염과 항생물질. 정의에 의하면 모든 감염은 몸의 염증 상태를 만들지만 모두가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는 그것을 죽이고 제거하고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한 반응을 저장한다. 이 과정은 마이크로글리아가 아닌 백혈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알레르기는 염증성 반응과 히스타민 방출을 유발해서 눈을 가렵게 하고 콧물을 흐르게 하고 천식을 유발한다. 알레르기는 반드시 마이크로글리아를 활성시킨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통증, 열, 불안, 기분 변화, 전문적인 염증이 함께 일어나는 것은 중추 신경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신호다. 통증과 우울증의 핑퐁 효과. 1995년에 다시 찰리를 만났을 때 치료법은 매우 도움이 되었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시절의 학대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다를 엄두를 허리 통증은 그를 계속 성가시게 했다. 잃어버린 것은 기억만이 아니었다. 보이드 앤 헤이스 팅스의 일을 끝낸 후 니콜은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이 필요할 뿐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관심사를 철저히 분리해내는 상당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성가신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항생제의 한계. 리사 박사가 전화했을 때 니콜은 여전히 앞으로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고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언제 당신을 볼 수 있나요? 혈액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어요. 분명히 사슴진드기로부터 생겨난 라인병입니다. 리사 박사가 말했다. 사슴진드기요? 저는 사무실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며 보내요. 산손이 부서진 희망. 그런 어느 날 그녀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남동생 폴을 만났다. 식사를 하고 내내 웃고 얘기하면서 즐겁게 보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폴이 차를 몰고 떠나자 니콜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자신의 차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주차장 주변을 돌아보는 동안에 가슴이 바닥에서 당혹감이 올라왔다. 누가 차를 훔쳐갔나? 그녀는 경찰에 걸려다가 쇠탕물 사건이 기억나면서 남동생이 전화했다. 거기 그들이 있어 다시 가는 중이니까 폴이 말했다. 차를 대며 니콜과의 만남. 그때쯤 니콜이 내게 보내졌다. 우리는 환자들과 클리닉에서 토의하기 위해서 격주로 모였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녀의 사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라임병으로 진단받았고 라임병을 위해서 치료 받아왔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 다른 내과 이들의 보고들과 내가 맡은 병력을 다시 훑어본 후에 나는 중금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다. 그 첫 번째는 혈액 검사였다. 니콜에게 그녀가 중금속 중독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고 금속이 혈액 속에 순환을 안 했다고 다른 검사를 하면서 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신체적인 트라우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진 뼈, 내진 탕, 삔 발목, 그 외에 다른 신체적인 트라우마로부터 곧잘 회복된다. 신체는 놀랄 만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자면 신체적인 외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한 그 외상의 마이크로글리아와의 관계없는 염증을 촉구하지는 않는다. 공격 과부하에 기여하는 부상들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외상들이다. 환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내게 얘기할 때 특히 사소한 부상인 경우 그리고 그 이후로 즐거운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때야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만성 통증은 상황저절로 마이크로글리아의 가장 명확한 신호.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치유가 보인다. 당신이 이미 상당히 건강한 방식을 갖고 어떻든 스스로를 내 삶의 연대기를 써라. 그래서 산대기를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고 신체적인 트라우마 문제 모든 중요한 질병의 시작의 날짜와 지속 시간을 연대선을 적어서 그래서 두통, 수면, 아픔, 통증, 소화, 지금 진행 중이거나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한 사고와 신체적인 트라우마, 수술 입원은 새로 줄여 넣는다. 만약에 약을 복용했다면 언제 왜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언제 끊었는지 어떤 중요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본다. 자질이 있는 사람은 지인의 통증을 덜기 위해 연관성을 활용해서 미리 그 공격에 대항해 좀 더 회복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긍정적인 변화, 행복한 사건, 트라우마와 건강 문제의 연대표를 만드는 동안에
만성통증과 우울증의 시너지와 복합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심지어 현재 악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의대에서는 이미 명백한 사실이었다. 우리가 클리닉에서 봤던 환자들은 우리 센터에 오기 전에 이미 8에서 15명 정도에 다른 의사들을 만나고 온 경우가 많았다. 마이크로글리아 잡는 생활습관.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덕분에 잘 먹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영양소를 확실하게 섭취할 이유가 전부 다 더욱 확실해졌다.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욱 빨리 회복하여 그 영향이 만성이 되게 할 수 있었다. 저염증 식당.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을 가진 식단 확장.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범주의 식품을 덧붙여라. 많은 환자들이 가스거나 더부룩하거나 여러 반응들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주의하면서 첫 주에 이 제품을 식단에 덧붙인다. 체중 점검. 첫 주에 2kg 이상 몸무게가 줄었다면 당신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식품을 먹고 있어 조직들이 부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슬럼프 대비.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환자들이 내게 말한다. 글루텐 보충제는 어떻게? 통증 다름 아닌 중추신경계의 위험증이다. 나는 이 통증관리학회가 개최한 뇌 속의 염증 인자들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그 문제를 숙고했다. 신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분자 물질 인터루킨, 면역 담당 세포가 분비하는 면역매개 물질과 전체적인 소거 방식을 변화시키는 미세 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가 뇌 염증에 문제를 일으킨다.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의 대가. 내가 이런 깨달음에 숙고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양제나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고, 60%가 마그네슘 1일 권장량을 섭취하고 19%가 또 그 절반 이하를 소비하고 등등 전신의 마그네슘 보유량을 측정하는 데 유의한 검사를 해보고 필요가 있고, 비타민 D는 세계적인 문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3로 D3로 알려진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비타민의 형태를 취하는데 중요하다. 많은 비타민 D 보충제 비타민 2를 사용하는데 이는 활성화된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DHA, EPA 함량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염증의 스위치를 내려라. 니콜의 병력을 할 때 염증의 스위치는 다양하게 활성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